오늘의 시간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도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네.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12월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실제 지수의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보통 이제 그 한 달이 시작되면 네. 전망이 나오는데 그 한 달의 전망은 바로 그 전 달의 시세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전 달 시세가 안 좋으면 다음 달도 안 좋을 것을 보고 네. 그 전 달이 좋으면 당연히 그 다음 달은 좋게 봅니다. 이건 뭐 소비자 경기 소비 지표 같은 걸 조사를 해봐도 경기 전망 같은 걸 조사를 해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해서 11월이 워낙에 강시였기 때문에 12월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10월 말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황이 좀 안 좋았을 때 비관론이 좀 팽배할 때 말씀드렸던 게 11월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11월 들어가니까 실제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폭등에 가까운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14%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뭐 기록적인 강세론자인 제가 보기에도 좀 놀랄 정도의 강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12월을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12월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그림을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코스피 일봉인데요. 우리가 그 지난 3월에 큰 아픔을 겪었던 게 이제 코로나 폭락 사태가 당시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를 보시면은 4월 증시는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폭락을 했으니까 V자 반등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는 암울했죠.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을 보시면은 한 4%, 3.8, 6.6 매달 올랐죠. 그러다가 3.4% 하다가 9월부터 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여기 10월에 이제 좀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당시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려 14%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11월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 이 상승세를 기록한 이유는 뭐 현실이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경기도 여전히 뭐 암울한 부분이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성장되고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의 어떤 급등이 나왔던 것은 기대감이죠. 계속 뭐 경기 기대감, 바이든 대통령 기대감, 그다음에 또 백신 기대감, 다 기대감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2월 들어왔는데 남은 것은 그 기대감을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2월은 어떻게 보면 재료의 노출 어떤 월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아까 줌도 15%의 급락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히 나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실적도 좋았고. 그럼요. 근데 모더나도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네. 고점 최고가를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7% 빠졌나요? 급락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모더나가 뭐 나빠졌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재료의 노출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몇 번 보여드렸던 중요한 그림, 11월에 우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백신 개발이죠. 네. 여기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임상 결과는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고요. 임상 결과는 우리가 다 봤습니다. 뭐 화이자가 예방률이 얼마고 모더나가 예방률이 얼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예방률이 얼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약발은 떨어지지만 임상 결과를 보면 네. 70%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요건 또 그리고 임상을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는 것은 유통 부분에서 상온에서 된다는 것과 네. 그리고 가격이 4달러 수준, 3파운드 수준이니까 매력있죠. 굉장히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통을 무기로 해서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도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는가 보면은 지금 화이자는 미국 유럽 긴급 승인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사용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영국에서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12월 정도면 승인이 떨어질 것 같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접종을 언제 하느냐, 언제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맞느냐, 12월입니다. 지금 뭐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막 얘기도 하고 있고 12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임상 2상, 3상이 진행되고 뭐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임상 결과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 나올 때 기대감으로 11월이 그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막상 그러면 12월 들어서 접종을 맞게 되면 그럼 기대감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재료에 노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미 주사를 맞아버리면은 거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11월에 땡겨 먹은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덕분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1월만큼의 어떤 그 백신 기대감에 대한 어떤 약발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기대감으로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 그 다음엔 1명 맞다가 2명 맞다가 뭐 100명 맞다가 10,000명이 맞다가 그거밖에 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해서 아마 그 증시 어떤 미치는 약발은 좀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예전 그 코로나가 그 확산될 때 상황과 돌아가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코로나와 S&P 500이라고 제가 했는데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3월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됐었거든요. 요때 주가를 보시면은 미국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당시를 보면 대단한 쇼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네. 미국도 뭐 그렇죠. 이런 게 다 있지? 급속도로 퍼지니까 주가가 3월 폭락이 나왔죠. 그다음에 2차 그 확산이 언제였냐면 6월이었거든요. 6월 2차 확산 때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 3월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변동폭이 적습니다. 네. 비교적 담담해요. 그리고 3차 유행이 언제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1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지금이 사실은 더 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는 반응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처음이 무서운 것이지 그 중간에 2차, 3차 겪어오면서 백신에 이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겪어오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점 떨어진 겁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악재는 이렇게 노출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악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백신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발이 굉장히 센데 11월 같은 약발이 굉장히 센데 막상 2차, 3차 이렇게 같은 반복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그 약발이 과연 얼마나 더 큰 어떤 약발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11월보다는 우리가 기대감은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네.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서 우리가 조금 또 고민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수급을 보시면은 백신 얘기를 했고요. 수급 보시면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물론 거래소도 똑같고요, 사실. 코스닥 쪽을 보면 수급 상황 보면 개인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15조를 매수했거든요. 네. 거래소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매수했고, 우리가 3월 통합개미가 등장하면서부터 개인이 어떤 주도권을 좀 가져갔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도 주인이 항상 늘 그랬습니다. 사실 늘 그랬지만은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매도를 보였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건 환매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뭐 기관 환매하고 펀드 다 환매하고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은 좋겠지만은 하나 불안한 것은 이 정도로 많이 매수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12월 들어서는 세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3억 정도로 축소가 되려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억이었을 때 작년에도 많이 그럼요. 매물이 출회됐잖아요. 한 2조에서 3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네.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12월은 우리가 안아야 될 어떤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있습니다. 지금 고객예탁금 추이를 보시면은 기록적입니다. 여기도 기록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코스닥과 거래소를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는 것도 기록적이지만은 현재 탄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서면서 그 가장 중요하게 탄알인데 개인 투자자의 탄알은 지금도 61조가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 세력도 상당하다. 지금 이 주식시장의 랠리에 참가한 개인 투자자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참전을 못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가 좀 빠지기만 빠져봐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거기다가 12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금 관련해서 분명히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급락만 나와봐라. 내가 다 잡아주마.
이런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이 세금 부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아마 역대로 봤을 때 한 작년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대기 수요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마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변동성은 약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들어서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시장 어떤 재료의 노출의 계절이다. 그리고 어떤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보다는 좀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렇게 기대치만 11월보다도 조금만 낮춘다 그러면은 12월 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11월에 비해서 12월은 재료의 노출도 있고 세금 부분은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은 12월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11월보다는 약간 기대치를 낮추면 네. 좀 편안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1월에야 뭐 미국도 30여 년 만에 최고의 그렇죠. 상승률, 국내도 네. 20여 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기대감을 가지면은 안 실망감이 되겠죠. 클 수 있겠죠. 그겁니다. 하지만 또 12월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종목에 지금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LNF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네. 이어갔어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의 전략인가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결국은 제가 네. 지난주 전략에서 말씀드릴 때 갈 종목은 결국 다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종목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 장이 폭락할 때 보시면은 뭐 종목이 안 좋아서 폭락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이 안 좋으니까 폭락을 한 것이고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순환매로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힘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3C 관련주라고 제가 컨셉을 좀 잡아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경기 민감 섹터나 이런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경기 민감 섹터에 시크리컬이 되겠고 컨택주, 그다음에 컨택주의 C가 되겠고 그다음에 컨센서스 상향의 C가 됩니다. 3C가 되겠는데 요 관련만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무난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다만 지난주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조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걸리는 자리다.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동안에 다른 쪽이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네. 겁니다. 결국은. 컨택 관련주들 여행엔터 항공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한 주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상승세가 이어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또 말씀드리면서 NC소프트나 기아차, LNF 같은 종목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야구 우승했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안 갔었던 종목이고 좀 쉬었던 종목이고 한 5개월을 쉬었어요. 어떻게 길게 놓고 보면 좀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이 종목이 어제 한 5% 급등이 나왔거든요.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긴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난번 99만 7천 원의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만든 게 아닌가. 결국은 순환매로 갈 종목들은 다 간다는 거죠. 그런 네. 관점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서 물론 이제 그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순환매의 한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뭐 10몇 %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급등이 나온 이런 컨택주, 컨센서스 상향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컨셉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가 어디였냐면 코로나 폭락 전이 삼성전자가 이 위치입니다. 원으로 좀 둥게 표시해 놨는데 네. 요 위치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그 이후에 보시면은 한동안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파란 박스를 보시면은 한동안 기고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격이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 매물이 나오다가 이번에 돌파가 나오면서 7만 원 근처까지 슈팅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조금 쉬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행 관련주도 하나 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위치입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딱 고점에 한번 오고 나서 한참 기든 가격이 있었는데 네. 하나투 같은 하나투의 현재 위치가 바로 그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급락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서 우리가 한우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한 반 정도를 나눠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한번 롱텀하게 가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3C 관련주들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단기로 볼 때는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일부는 롱텀하게. 하나투 일봉을 좀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길게 놓고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아직도 저 바닥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원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 롱텀하게 좀 대응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관심 3C 관련주로서 경기 민감 섹터, 컨택주, 컨센 상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2개 종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빨간색이요? 그렇죠. 컨센서스 상향 종목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기 민감 섹터, 컨택 종목들은 1차적으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움직였던 종목. 카카오 같은 종목 보시면은 카카오나 인텍 플러스를 좀 집어넣었는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작년에 올리죠. 한 달 후에 작년이 됐는데 네. 제가 좀 앞서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 하반기는 쉬었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쉬었어요. 근데 이제 언택트주가 아니라 이제는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 내년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뭐가 있느냐, 계속 상향될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아까 NC소프트 종목, 그다음에 뭐 기아차, LNF, 카카오 같은 종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카카오 흐름 보시면은 상승 구간이 이렇게 박스로 올라오는데 이게 거의 한 9월 정도, 9월 초 직전에 바로 정점을 맞이하고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경기 민감 섹터들이 막 움직였거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추세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또 바뀔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조정이 나올 만큼도 좀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실적 상향을, 전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카카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최근 계속 팔았던 기관 외국인도 한 달, 2달 사이에 좀 스탠스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내년을 위해서 해서 카카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C 섹터였던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상승 출발을 한다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당연히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말씀을 드리겠고 네. 12월장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대비해서는 기대감을 조금 낮추시되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자. 그리고 앞서 달렸던 종목들도 여전히 좋습니다. 앞서 달렸던 종목들은 1차 약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롱텀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동안 안 움직였던 소외주들 아까 카카오도 좀 쉬었지 않습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쉬었던 종목이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린 것 중에 쉬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쉬었던 종목들도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달렸던 종목보다도 쉬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